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0.5% 이상 오름세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도 포착이 되고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다수로 포착되는데 문제는 이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걸러 하루 조금은 더 떨어져 있던 종목이 어떤 것인가 시장은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전략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나눠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장님과 살펴볼 여러 종목 이슈들 중에서 일단 AS부터 살짝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7월 22일에 저희와 이야기 나누셨던 이 PNT가 또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예, 일단 2차 전지 쪽 장비주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저는 하반기가 저는 본 게임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장비의 실적은 이제 상저하고 패턴 보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업황 살짝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현재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매출 인식 시점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전방 산업의 투자 스케줄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 인식 시점이 아무래도 실적 반영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일부 부품, 아주 이제 작은 부품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없어서 지금 리드 타임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이 배터리 장비 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지연된 실적까지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배터리 셀 3사에 대규모 발주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살펴보면 올해부터 100개 이상의 라인 구축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뭐 인도네시아 카라완과 GM2 라인 테네시 발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GM3 미시간 쪽도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장비 발주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삼성 SDI 향도 하반기에 스텔란 쪽 JV 향으로 장비 발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냐? 가장 우선적으로 좀 먼저 주목해 보실 쪽은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부터 발주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SK온 밸류체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 이달부터 미국 켄터키향 장비 발주 시작으로 해서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향으로 배터리 장비 쪽만 5조 1,000억 원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증폭될 수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될 거고요. SK온 투자에 최대 수혜주는 PNT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했지만 추가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도달했으나 추가적인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해 봤을 때는 일단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PNT 정리해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AS 또 갈게요. 저희 코스모 신소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7월 15일에 말씀을 주셨고 그날 가격이 한 51,000원대 그리고 이 거래일 전에 58,000원을 갔습니다. 네. 목표가가 6만 원이었어요. 이제 목표가 부근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할까요? 지금 이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끌고 갈까요? 이것도 좀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2차 전지 쪽이 지금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론이 나오지 않고 주가 흐름이 견조합니다. 제가 이제 코스모신 소재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차트 그려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에 꾸준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실적 좀 잠깐 체크해드리면 네. MLCC 필름 쪽이 6월부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짝 둔화가 됐지만 결국에 동사의 키팩터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판가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환율 효과까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도 저는 좀 실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요 회사의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쪽 양극재가 계속해서 쇼티지다 보니까 이런 후발주자에게도 업황이 상당히 계속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소재 그리고 앞서 PNT까지 추가 보유가 가능한 종목으로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항상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최근의 수급 동향인데요. 최근 이 사모펀드나 연기금에서 사고 있는 종목 뭐가 불이 오늘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시장에서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했고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화요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약간 시장의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가 좀 낮아졌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위주의 섹터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금주의 오영업일 차트를 갖고 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의 수급을 좀 집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섹터는 가장 눈에 띄는 섹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예요.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섹터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극재들 2분기 실적도 너무 좋고요. 여기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가이던스를 좀 줬는데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 안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주에 이제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G2의 갈등이 좀 고조되는 양상으로 갔는데 저는 이 이슈가 2차전지 섹터에 좀 호재로 더 작용을 좀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그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쪽이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쪽에서 또 크게 핵심 성장하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슈 있은 이후에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지금 그 멕시코 내 공장 신설을 이제 부지까지 사두고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만 방문 이슈 이후에 북미 투자 계획을 보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G2의 갈등 이슈가 벌써 2차전지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좀 단편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중 갈등, G2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반사이익이 커질 수 있는 K 배터리 섹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도 드렸겠지만, 뭐, 대주전자재료, LNF, 그 다음에 LG화학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나 에코프로. 지금 수급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쪽에 저는 좀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자금이 빠르게 돌고 있다 보니까 네. 수급적인 약간 우선권을 가진 업체들 네네. 위주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 카지노해서 분홍색 불빛이 또 확 들어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 이제 파라다이스의 7월 데이터를 보고 이제 기관들이 아주 빠르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라다이스의 7월 일본인 VIP 드라백이 740원을 기록했어요. 이제 드라백은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려고 이제 그 고객들이 그 칩으로 바꾸는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금액인데 이게 740원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월 평균 드랍액이 1,900억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치 한 40%까지 지금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에도 좋았지만 저는 8월에 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쪽에 VIP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들도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을 좀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모멘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포와 하네다 노선의 운항이 7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고요. 거기다가 8월 한 달간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일본, 대만, 그다음에 마카오 관광객에 대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인바운드 무사증 여행이 또 재개가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나은 하반기 데이터 기대해 보셔도 좋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수급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저희 수익 난 거 AS도 함께 나눠봤고요. 또 최근 기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짜시는데 좋은 힌트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FA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 배터리로 뭔가 기업의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딱 이러니까 약간
그 공장 자동화 이런 느낌이 확 오네요. 맞아요. 그 제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수급표 중에서도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간 섹터가 있는데 로봇과 자동화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뉴스가 발표돼서 시장을 좀 달궜는데 삼성전자가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기사였고 이를 위해서 자동화 TF를 이제 구성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는 이제 소형주까지도 뭐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수혜주는 뭐뭐뭐다라고 이제 딱 생각이 떠올랐던 기업이 바로 SFA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라인 자동화를 한다라면 저는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 인연이 각별히 깊습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나온 회사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네. 옛날에 이제 삼성항공이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설립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회사 이제 디스플레이 쪽 물류 장비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 팹 쪽의 내부 물류 장비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욱이나 이제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지분도 1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대 주주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좀 벤더사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연지연인데요. 전 그런 거를 되게 사업 보고서를 보고 많이 캐는 네, 좀 편인데 이제 이 회사의 원진 부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삼성전자의 이회재용 부회장님과 경복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네, 그 선후배 사이인데 그냥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사적으로도 조금 친분이 좀 두터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분 투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뭐 큰 문제만 없다면 삼성그룹과의 친화적인 벤더 관계는 저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또 많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게임 쪽에서도 로봇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SFA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워낙 사실 저희가 디스플레이 쪽 업체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차트 열어보면 또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가 왔어요. 예, 아마도 이제 그 기업의 변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사업 비중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가 안 나오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한 4년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1,0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그 결실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이름이 네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런칭한 이후에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공격적으로 전방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네오라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시스템이 좀 적용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네오 시스템 적용된 사례가 바로 이제 기사도 많이 됐는데 이마트 24시의 평택 물류센터예요. 그러니까 유통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나서 이 물류센터가 분류 공정 업무 효율성이 20%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띡띡띡띡 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AI가 스스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 없는 거고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뭐 이렇게 자동 분류를 하는 것 이외에도 사람에게 이제 이동을 시키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자동화를 해서 좀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일단 다른 물류센터 대비 상당히 고도화된 물류센터로 변모를 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기술력으로 이마트 외에도 다이소, 그다음에 쿠팡 같은 기업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처음에 이런 것을 개발을 했을 때 그 거래처를 뚫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확보하고 나서는 좀 지속적인 수주가 이어질 거로 보니까요. 그런 수주 연결 소식이 있을까요? 예. 지금 수주도 긍정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도 지금 되게 긍정적인데 유통 쪽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어떤 결과로 올해 연간 수주는 작년 수주액이 이제 8천억 정도였는데 그거 대비해서 한 50% 증가한 1조 2천억 수준 예상하고 있고요. 부문별로는 2차 전지 쪽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유통 쪽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맞물려서 유통 대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체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 결과가 전체 비중의 10%에 불과했던 비디스플레이 수주가 올해는 7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사업이 괜찮은 것도 알겠고 수주 기대감도 있는 건 알겠는데 다른 업체 대비 괜찮은가 이 경쟁사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공장 자동화하면 감속기에서 SPG 이렇게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과는 좀 이 시스템 비교하기가 좀 다를까요? 예, 근데 어쨌든 공장 자동화하는 쪽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업종별로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상당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스마트화를 해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소수의 특정 장비만을 이제 스마트화하는 경쟁 업체들과는 다르게 물류라인 전체를 100% 스마트화할 수 있는 점에서 이 회사가 좀 선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어쨌든 지금 체질 변화를 통해서 2024년까지 실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뤄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삼성전자의 자동화 관련주 그 밸류에이션을 뽑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1분기 실적으로 이제 퍼 밸류에이션을 이제 꼽아봤는데 지금 이제서야 한 7.6배 정도예요. 그래서 해당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또 수주가 계속 된다면 어떤 이런 저평가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 잡으십니까? 네, 목표가 48,000원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 저희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속도를 조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SM입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한다. 낭만적인 제목인데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이쪽도 최근에 수급이 좀 괜찮아요. 네, 일단 SFA는 뭐 잘 모르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SM 뭐 하는 기업인지 다 아시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목할 만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 시장 스타일이 뭐 일단 그 시장 이쪽 엔터나 미디어 쪽이 좀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ETF 상장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눈에 띄는 수급이 있었어요. 수요일에 수급에서 저는 좀 그런 낌새를 포착을 했는데 네.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모두 SM을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SM뿐만 아니라 SM과 계열사 상장된 기업을 모두 샀거든요. 네. SM, CNC, 키스트까지. 근데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 나란히 같은 날 강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제가 볼 땐 이벤트를 좀 노린 매집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속된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과 M&A 이슈 다시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바스켓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벤트성 이슈가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이 회사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엔터주 이것도 1분기 밸류에이션표 뽑아왔는데 절대적으로 저평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퍼 20배, 내년 기준 18배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도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SM 얘기 저희 풀어나가고 있는데 방송 전에 에스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스파를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다른 걸그룹도 많고 다른 그룹도 보이그룹도 있고 한데 왜 에스파가 더 주목되셨던 거예요? 일단 에스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니 앨범 발매를 했는데 초동 물량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동 물량을 보고서는 어느 정도 콘서트장의 규모의 모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레나급 정도 투어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또 엔터사 같은 경우는 신인 걸그룹이 빨리 데뷔를 해서 빨리 성장을 해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2020년도에 데뷔했는데 2027년까지 지금 이제
그 엔터사 쪽에 긍정적인 수익원의 그 구조가 되거든요. 맞아요. 7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에스파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럼 SM이 오늘 72,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녹이고 에스파의 활약 등을 기대해 봤을 때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가격 전략은 목표가 82,000원, 손절가 6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의 손절 라인 목표가는 82,000원. 지금으로부터 주당 가격 10,000원 정도 높은 선 잡아주셨어요. 오늘 SFA와 SM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수익 AS가 많은 분이신 만큼 저희 앞으로도 기대해 볼게요.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